테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테넷 줄거리 그거 좀 설명한다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3천 명 이러면 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막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철학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인문학 바라보는 채널인데다가 제가 또 막 이거 영상 같은 걸 갖다가 또 막 재미있게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냥 완전 그냥 계속 강의식으로만 하는 것이라서 이게 인기 많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그래도 뭐 많이 봐주니 뭐 기분은 좋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달아놓을게요. 이거 보면은 충분해요. 뭐 아니 뭐 다른 사람 거 봐도 되죠. 뭐 내가 하는 거 너무 길어가지고 1시간 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함부로 권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도 좀 참을성 있게 만약에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얻어가는 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맥락을 한번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한번 다 다뤄볼까 합니다. 싹 다 한번 해볼까 해요.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 근데 덩케르크는 뺄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기본 주제는 시간 여행이에요. 시간 여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때가 현재라고 한다면 과거로 가는 게 있고 미래로 가는 방식이 있죠. 그죠? 과거로 가는 게 있고 미래로 가는 것이 있어요. 자, 미래는요, 정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과거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거, 알겠죠? 그걸 보고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자, 왜 인간은 시간 여행을 자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미래로 또는 과거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은, 현재가 뭐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정말 일생일 때 제일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나한테 행복한 삶을 선사할지 아니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해야 할 수 있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만이 정해지는 일인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 안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합니까? 점쟁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확실히 미래로 향하는 시간 여행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옛날 얘기인 거죠. 타임머신 나오던 그런 시절인 것이고 요 근래에 나오는 시간 여행 영화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향한다? 과거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라고 하는 건 미래랑은 좀 달라요. 미래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한다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후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작금의 내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 내 이 현재의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 살아오는 삶의 행로라는 게 있죠.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하다가 일로 왔고 또 일로 갈까 하다가 일로 왔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하다가 또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게 있으면은 결국 요 한순간 한순간들을 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도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마치 뭐처럼 별다리처럼 이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죠. 자, 이게 만약에 현재라고 해봅시다. 지금의 나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의 내가 몸 마음에 안 든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시 이루어질 선택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 괜히 상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그때 일로 오지 말고 일로 갔더라면, 일로 오지 말고 일로 갔더라면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라고 하는 거. 뭐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네요, 그죠? 결국 과거를 꿈꾸는 이유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어떻게 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 나왔던 가장 인상 깊은 시간 여행을 하는 About Time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과거로 가서 무언가를 바꾸고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 영화는, 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는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자, 과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점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About Time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죠.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얘가 뭐가 생기냐면 후회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간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점프를 해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행로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여행은 그랬어요. 무언가를 고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A라는 선택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는 내가 B라는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선택을 한 내 삶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시작점인 B에서부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 순간을 갖다가, 요만큼의 순간을 갖다가 결국 두 번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살았던 거지. 응. 우리가 시간 여행을 꿈꾸는 이유는 바로 두 번 살기 위함이에요. 그게 다죠. 그런데 이 테넷이라는 영화는 좀 달라요. 시간 여행을 하기는 하는데 좀 독특하죠. 거꾸로 갈 수는 있어. 그런데 봐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근데 회사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너 무슨 일 좀 하고 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 가기 싫은데요? 아이씨, 까라면 까야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 까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바웃 타임처럼 어느 한순간으로 짠 점프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죠. 테넷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돌아가지고 역주행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시점까지 오래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가 이제 1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반대로 흐르는 시간을 갖다가 1년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하겠죠. 해야 될 일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빠꾸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가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떠났던 그날. 내가 저 문을 물고 나가면은 내가 떠난다고 해보고 해봅시다. 그럼 난 저 문 열고 나갔을 테니까 나가자마자 내가 이 문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마주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를 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두 번을 산 게 아니에요. 아까 그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죠. 과거로 한번 돌아갔다는 것일 뿐일 뿐,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의 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테넷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나오죠. 삶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삶은 하나의 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어디로만 나아간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넌 또 이때는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으로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종일관 이렇게 하나의 길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은 무엇이다? 하나의 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의 사건이 순간이 되는 것이고, 선택을 했잖아요. 이 순간도 내가 가서 뭘 했을 테니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순간도 또 나름의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면 왜 과거로 갈 수 있느냐? 테넷은 기본적으로 과거로, 그러니까 역주행하기 위해서는, 인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어난 사건만 과거로 역주행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뭔 말이냐면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론이 난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일,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일어난 사건, 그것만 인버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인버전이라고 하는 건 아예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의 어디로만, 과거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어디로만, 과거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결론이 나 있는 일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과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벌어질 일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과거로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과거로 갔다 하여 이 사람이 삶을 두 번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의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 무엇이냐, 하나의 선택인 것이고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로 가는 요 시간도 결국 자기는 처음을 살아보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순간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향만 이쪽으로 간다 뿐인 것이지,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아저씨, 이 사람,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그 사람, 항상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을 살고 있어?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과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게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하고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가서 과연 무엇을 보는 것일까? 뭘 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만큼의 시간을 갖다가 한 번 더 경험한 건 맞아요. 한 번 더 산 거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산 거는 아니고 한 번 더 경험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쪽 길을 걷고 있던 이 사람은 절대로 이쪽 길을 걷고 있던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갖다가 처음 경험하고 있고 처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은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중대한 차이점은 있기는 해요. 뭘까요, 그게? 자, 무엇이냐면은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한번 살았었던 이 시간, 내가 한번 살았다 하여 내가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와 내가 경험했었던 모든 순간들의 어떤 가치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버렸는가에 대한 뜻을 갖다가 마치 신과 같은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이렇게 한 번 더 살아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 번 더 사는 게 아니지.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운 좋게 내가 과거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운 좋게 한 번 더 그 순간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한 번 더 바라본 그 시간의 삶은 나한테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살아갈 때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몇 번 빠꾸 하고 몇 번 빠꾸 하다 보면은 한 이쯤까지 왔을 때는요, 내가 이때 했었던 행동의 의미, 그렇죠? 내가 이때 했었던 행동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간은 똑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뭐가 있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일어난 시간은 과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나의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신과 같은 입장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살아오고 있다가 가끔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떠오를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게 떠오를 때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게 그런 의미였어? 왜 나는 그거를 몰랐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를 내가 그 당시를 살아내고 있던 그 시점에는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의 주인공은 맞아.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도 맞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까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매 순간 다 그러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죠? 음. 하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해줄지,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일을 건네주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한참 뒤에 그거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보통의 사람들은 일렬로만 이렇게만 쭉 하는 시간을 살면서 이 어느 한 현재의 시점에 이때 있었던 일의 의미를 불현듯 깨닫는다고 하는 거죠. 불현듯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걸 보고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한테 훅 다가온다는 의미로 이제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분명 주인공이었고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의 모든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똑같은 하루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당시에 살았을 때는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굉장히 짜증나는 날이었어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하루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참 뒤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브런드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날 하루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미 1번으로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요, 의미 2번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한참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요,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의미 3으로 이 시간을 또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딱 요만큼 하루인데 희한하게 살면서 이 시간을 바라보는 의미와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불과한? 과거에 불과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살아가면서 그것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테넷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직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참 뒤에 의미만 딱딱딱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시간을 역행하면서 결국 뭘 봅니까? 빠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1년을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역행해서 돌아가게 되죠. 역행하면서 거꾸로 바라보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그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을 약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나는 지금 그 순간도 나는 처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잊으면 안 되겠죠. 처음을 살면서 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랬던 거였나? 이럴 땐 거였나?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의미
2가 나오게 되죠. 이때는요 의미 1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돌아왔어. 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죠. 근데 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다시 또 내 원래 시간 또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또 빠꾸 해가지고 이제 순행 시간 살아가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되겠죠. 여전히 나는요 처음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요때도 이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는 게 아니야.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한 방향의 일직선산에 하나의 선을 그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운 좋게 그 인버전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술 때문에 그 순간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예요. 한 번 더 경험해본 이 순간에는요 또 이 시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의미 3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 안에서 의미가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내가 지금 딱 이해한, 눈에 딱 보이는 거, 그거는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는 완전히 어떤 다른 층위의 다른 이해로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순간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색깔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순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러한 잠재성의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존재하되 현실화되지 않은 것, 분명히 있으되 단 한 번도 규정되지 않은 것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살고 있던 이 순간에는 의미 1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지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살다 보니까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시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직선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두 번 산 게 아닙니다. 한 번을 살았을 뿐인데, 이때, 자, 요때 출발하고 있던 이 A와 이때 출발하던 순간에 있었던 이 A와 다시 이 지점으로 도착했을 때의 이 A는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의미 2도 이해하게 되었고, 의미 3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의 A와 이때의 A는 어떻다? 같지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는 하죠. 왜 저게 가능하냐고 한다면은 나는 두 번 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직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씩 깨닫게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페라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까지 달려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테넷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상한 무슨 뭐 대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게 자신이 처음 이해한 하나의 뭡니까? 의미 1이 되겠죠. 하지만 몇 번 빠꾸하고 하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한 번 더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건드면 안 되는구나.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때 저 행동을 했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알게 된 게 의미 2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면성 가면서 싸움하고 싸움했던 게 나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런 게 이제 의미 2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되는 어느 한 순간을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살다가도 제일 마지막 전투신까지 가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의미 3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훨씬 더 미래에 있는 내가 테넷의 수장이었고,
이 니라고 하는 애를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는 끊임없이 단 한순간만을 살아왔지만은 그것을 의미를 갖다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나와 깨닫지 못했던 시절의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는 언뜻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시간과 관련되는 복잡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이야기도 되게 복잡하고 뭐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이 영화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핵심적인 부분 그런 것을 보자고 한다면은 결국 인간은 무엇을 사느냐,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순간을 살고 있던 나도 지금을 살고 있는 거고, 역주행해서 일로 가고 있던 이 순간의 나도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이때 살고 있던 나도 지금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지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테넷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가끔 그럴만 하잖아요. 그 프리한테 가가지고 과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슬쩍 던집니다. 왜겠어요? 이 시점에 내가 알았거든요. 이때 내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고 실수를 했고 뭔가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시점에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시점에 내가 한 실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짓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는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역주행해서 한 번 더 경험해보고 한 번 더 관찰해서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과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내 현재를 갖다가 뭐한다? 부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내 현재를 부정하면서 과거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지금의 나는 뭐가 되겠냐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과거를 어떻게 고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뻘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만 더 시간을 돌려서 한 번 더 경험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수는 없어, 이거 다시 역주행 할 수는 없으니까, 인버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가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색다른 의미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하루, 이 하루에도 그 밑에는 정말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잠재적인 의미가 정말 많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짜증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하루였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그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의미의 하루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 후회하고, 내가 어저께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숨겨져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닐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테넷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과거로 보내지만, 과거를 경험하게 되지만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과거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끊임없이 과거를 한 번 더 경험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 순간의 새로운 의미인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된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어느 순간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더 채널을 잡으면은 이 순간에 담겨 있었던 다른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다른 의미가 먼 미래에 있는 나에게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행로를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갖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인버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애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의 애들이라고 얘기하죠. 미래의 어느 한 순간의 애들이라고 얘기해요. 만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애들이 왜 인버전 하려고 했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무엇을? 과거를.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행로를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것의 결과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인데, 그 과거를 돌아가가지고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지금의 나도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나 자신조차도 없게 돼버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 그 주인공이 그런 말 쓱 툭 던지죠. 각자의 일은 각자가 하면 되는 거라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래의 사람들은 상황이 그러하다고 하다면은 그 순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하는 거야.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지게 되죠. 그렇게 이 영화를 가만 보고 있으면 툭툭 던져지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 그것들을 조합해보게 되면 나오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현재를 얼마만큼 긍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아주 단순한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것들이 살짝 보이게 되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잠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테넷의 시간 여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화 내용이 그래도 막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인간의 삶이 하나의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영화에 있는 주인공도 자신의 삶을 계속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경험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은 한 번 더 살아보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쭉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과거로 진짜 멀리 왔겠죠. 자, 다 처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 처음을 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자기 삶의 결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전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인공하고 헤어질 때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난 당신과 헤어진다. 하지만 당신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으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은 또 그 순간을 처음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좀 그런 측면이 되게 많아요. 앞서 있었던 뭐 인셉션도 그렇고 다크나이트도 그렇고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이에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과 회의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은 과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인셉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디카프리오 형이 정말 고민이 많아요.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 처지가 되게 비참하기도 하죠.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자신의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과거에서 좀 더 자유롭고 싶지만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꿈속에다가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채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과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회한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그 시절에 몰랐던 그 의미를 갖다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네가 그 과거를 바로 돌아봐서 어떤 새로운 의미 2번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네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셉션에서 마지막 팽이를 돌렸을 때는 그 팽이를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크나이트도 똑같아요. 자신의 과거의 기억, 우물에 빠졌던 기억,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기억, 그 모든 기억들, 그 트라우마를 갖다가 이 사람은 벗어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에서 다크나이트에서 아니지. 배트맨 비긴즈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이 과정이 결국 자신의 과거를 갖다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레스티지도 그렇고 인썸니아도 그렇고 전부 다 주인공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테넷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과거를 한 번 더 경험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지금 이 순간 이 현대를 갖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테넷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이때까지 있었던 놀란 감독의 전 작품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주제의 어떤 함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맥락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 놀란 감독의 다른 영화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이 감독님이 바라보게 되는 어떤 일관된 어떤 영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테넷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